한번 또 대수 이상 얘기 하셔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랑 조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릴 때 좀 짧게만 말할게요.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 미분 다양체,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분 다양체일 때만, 그러니까 스무스 매니폴드 구조만 있을 때, 더 이상 뭐 매트릭 이런 거 없고요. 그럴 때는 제가 미분 기하학이라기보다는 미분 위상이 된다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는 미분 위상에 더 가깝다. 왜냐면 보통 이제 기하학을 하는 사람들은 거리랑 각도가 그 개념이 없으면 기하학이라고 부르기 조금 껄끄러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런 개념이 없으면 위상이라고 부르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분 위상이라는 분야는 되게 크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하학은 리만 기하부터 이제 기하학이 아닌가 그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자, 그럼 미분 위상에서 이제 여긴 또 홀로노믹 그룹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근데 호모토피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이제 다른 부분도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뭐 자세히 이제 빌드업을 하는데 일단 이제 매끄러운 다양체는 위상 다양체에다가 매끄러운 아틀라스가 주어진 그거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스무스 매트릭 매니폴드고 근데 여기 이제 호모토피군을 얘기를 하죠 제가. 호모토피군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매끄러운 다양체도 호모토피군 정의할 수 있죠. 정의할 수 있고 왜냐면 위상 다양체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또 미분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군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홀로노미군. 예,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이어붙이는 거 맞아요. 어떻게 이어붙였는지 적어놓은 게 이제 아틀라스마스입니다. 그래서 그 스무스 스트럭처가 있으니까 그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게 홀로노미군인데 이거는 이제 커넥션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무스 스트럭처가 주어지면 커넥션을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 스무스 스트럭처로부터. 그래서 그 커넥션에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정의를 하는 건데. 선형 다발이란 말은 이거 그냥 벡터 번들이란 뜻이에요. 그 접공간들 점마다 접공간 준다 이 말이고요. 이거는 그냥 좀 엄밀하게 적어놨는데. 다음 이제 TM은 이제 벡터 장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마다 벡터 하나씩 준 접 벡터 매니폴드 위에 점마다 접 벡터 하나씩을 이제 딱딱딱딱 준 거를 이제 준 것 중에서 이제 매끄러운 애들 그거를 이제 TM이라고 놓을 거고. 그다음에 접속이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해요. 어 보시면 이제 접속을 정의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미분을 어떻게 할지를 정의를 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가 미분을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드디어 여기 이 매니폴드에서 어떤 식으로 미분을 할 것인지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벡터장 x랑 y를 가지고 이제 y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기하학적인 걸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제 다변수 미적분학을 하셨으면은 저거가 제가 공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좀 엄밀하고 추상적으로 해서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벡터 장을 미분을 할 수 있잖아요. 벡터 장이 이렇게 공면에 벡터 장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점마다 벡터 이렇게 접 벡터 장이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접 벡터들이 막 붙어 있어요. 공면 점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한 점을 선택을 해서 이 주변으로 이 점을 지나는 곡선을 그어요. 이제 이 점에서 이제 이제 이 접선 이제 이 방향인 이 접선이 이 곡선의 접선이 이거인 곡선을 하나 끊고 그러면 이 곡선 위만 생각해요. 이제 이 곡선 위만 생각해서 이 곡선 위의 점마다 또 벡터장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건 직선 위에서 벡터장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미분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뭔가 친숙하신 거잖아요. 곡선 위에 벡터 그려져 있고 미분하는 거. 고등학교 때도 했나 모르겠네. 예, 제 교육과정 때는 했었는데 뭐 하여튼 이거가 미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지금 이 빨간 벡터장을 미분을 한 거예요 지금. 예, 벡터는 기울기 그러니까 파란색은 이 곡선의 기울기고요. 그 빨간색은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진 거예요. 그 대신 접하기만 여기 M에 접하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M의 접평면의 한 벡터예요. 아, 이거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이제 기울기를 제가 예시로 했는데 굳이 기울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파란색은 파란 곡선의 기울기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미분을 할 거라서. 그럼 이제 근데 벡터장이 이 매니폴드 전체를 이 공면 전체를 뒤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파란 벡터장을 파란 벡터장도 아까 있었잖아요. 파란 벡터장도 그냥 그려놓는 거예요. 파란 벡터장도. 그럼 파란 벡터장마다 각 점마다 또 이 방향으로 곡선 그어가지고 이 위에서만 이제 빨간 벡터장 요것만 해갖고 또 미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각 점마다 방향을 다 다르게 주는 거예요. 각 점마다 그러니까 방향 미분을 벡터장을 그러니까 벡터장을 방향 미분할 수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을 다시 또 다른 파란색 벡터장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x 아까 기호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빨간 벡터장을 방향 미분을 할 건데 그 방향을 x라는 또 벡터장으로 또 준다 이 말이에요. 좀 와닿으시나요? 이게 이제 공변 미분입니다. 공변 미분. 코바리언트 데리베이티브. 프링글스를 다른 각도로 잘라서 예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 각도가 이제 이 점에서는 어느 각도로 자르고 이 점에서는 어느 각도로 자르고 이 점에서는 어느 각도 자르고 그거를 x라는 애가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이제 y라는 값이 주어진 이제 다른 또 이제 빨간색으로 주어진 거를 미분을 하는 거예요. 오 맞습니다. 이제 지금은 임의로 했는데 뒤에 이제 규칙이 있어요. 뒤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거를 이제 그냥 이거의 결과가 이거야. 이렇게 그냥 준 게 이제 이게 주면서 이제 뭐 매끄럽고 뭐 이런 조건이 있는데 하여튼 이 두 개가 들어가서 이게 나오게끔 함수예요. 함수 그냥 함수가 인데
이제 이게 특정한 법칙을 만족을 해야만 미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가 미분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대응시켜주면 그거고, 그 이제 뭐라고 할까? 그냥 함수인데, 이 까만 삼각형이 미분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원래 미분이 가지고 있던 성질을 여기다가도 부여시켜줘야 돼. 예, 맞아요. 예. 그 기울기가 바뀐다는 게 그 기울기를 얘가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기울기로 관측할 거냐고. 그걸 파란 애들이 정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좋습니다. 이해를 수학도 전공 안 하셨는데 잘 어쨌든 감은 좀 잡으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미분을 생각해 봅시다. 미분은 어떤 성질이 있었냐 생각해 보면은 미분이란 거 dx 얘는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f의 상수배 fx 플러스 by fg x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상수배 되고 dx df 그 다음에 플러스 또 상수배 하고 dx dx g 이렇게 선형적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얘도 미분이라고 해주고 싶어서 이 성질을 만족한다고 이제 정해줄 거예요. 이 대응 이렇게 x, y를 넣으면 z가 나오는 것 중에서 이 성질을 만족하는 애만 미분 형식이라고 정의를 해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조건이 들어가냐? 그림판에 그냥 더 그리는 게 낫겠다. 그림판을 좀 키웠어. 아, 그쵸. 아, 하긴 또 모델링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이거랑 똑같이 생겨먹게 하기 위해서 D 이렇게 하고 이제 X는 가만히 냅두고 이제 색깔 그대로 할 거예요. 색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건 검은색으로 하고 이건 빨간색으로 이제 A F 플러스 B G는 여기도 X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게끔 모양이 얘랑 똑같죠. 상수는 튀어나오고 뒤에 함수를 미분해주고 얘도 상수 튀어나오고 얘 미분해주고 이거 똑같이 이 성질을 만족해야 되고 또 뒤에 더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거를 이제 맞춰주려고 여기 이제 조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적어놨거든요. 안녕하세요, 한결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죠. 여기.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적어놨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그 다음에 이것도 만족을 해야 돼요. 이것도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만족을 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접속이라고 부르고 이 접속이 지금 내가 이 매니폴드에서 어떻게 미분을 하겠다 이걸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정해주는데 이 세 가지만 만족하게 정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이게 유일하지가 않거든요.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그 접속이 유일하지가 않고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그 중에 그러니까 접속을 정해줘야만 어떻게 미분할 건지 정해줘야만
그 뒤에 이제 미분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접속이라는 애는 미분을 어떻게 할 건지의 구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법칙은 만족을 해야 되고.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실수나 복소수로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여기도 접속은 있어요. 원래 접속이 있는데 그냥 그 미분을 어떻게 할지 그냥 너무 자명하게 정의를 해버려서 이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이거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긴 너무 자명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더 고등적인 구조로 가면은 이게 자명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정의를 해줘야 돼요. 자르는 순간 유클리드 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잖아. 예, 가져올 수도 있어요.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이 자체만 가지고 하자 이런 그 어떤 그게 있어요. 그 의도. 그 공간 자체에서 해결을 하자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유클리드 공간으로 가져온다는 말을 이제 전문 용어로 인베딩이라고 그러거든요. 인베딩, 매장.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클리드 공간에 집어넣어서. 근데 이제 그냥 자체적으로 해도 되니까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 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제가 매장 기하학은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 모르겠어요. 매장 기하학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통적으로는 일단은 안 집어넣고 해요. 원래는 안 집어넣고 하자가 목표였어요. 이거를 내재적 기하학이라고 부르거든요. 내재적 기하학. 제자 틀렸죠. 내재적 기하학. 예를 들면 이제 이건 그냥 이제 응용을 생각하는 건데 예, 근데 이제 굳이 이제 또 3차원일 필요도 없어요. 예, 굳이 3차원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아무 차원에서나 다 정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내재적인 거를 해야 되냐? 수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우주의 기하학을 알고 싶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충분히 물리학 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나요? 우주 바깥에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연구를 할 수 있나요? 못 가죠. 못 나가니까 안에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재적 기하학을 써야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바깥에서 못 바라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내재적 기하학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건 그렇게 되고, 근데 뭐 꼭 이것 때문에 내재적 기하학을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응용을 해보자고 생각을 하면은 또 그게 또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본 기하학이랑 안에서 본 기하학이랑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요. 사실 내재적 기하학이랑 외 이거는 익스트링직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뭔지 모르겠어요. 인트링직, 익스트링직 이렇게 부르거든요. 내재적 기하학이 인트링직 지오메트리, 바깥에서 보면서 하는 게 익스트링직 지오메트리인데 하여튼 이 두 개의 어떤 관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만 주구장창 해왔는데 이것도 해보자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만 하나만 하면 좀 그러니까.
미분 기하를 좀 많이 사용해. 그래서 이제 접속이라는 걸로 이제 미분을 어떻게 할지 정의를 내려줬으면, 예, 그 이제 여기 엑서사이즈에 유클리드 공간에서 미적 분학을 할 때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어떤 접속을 가정을 했었다. 이게 뭔지 밝혀라. 예, 그리고 거기에 다른 접속을 줘봐라. 이렇게 제가 연습 문제를 내놨.